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특징주 상담까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MBA구들 신광선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 굉장히 꽁꽁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하나씩 매니저님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고려 아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목했잖아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낮아지고 있는데 네. 금과 은 가격에도 급락했습니다. 맞아요. 관련주인 고려 아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뭐 또 주말까지 포함해서요. 뭐 금 가격도 급락이 나오고, 그리고 은 가격도 마이너스 30% 이상 빠지고요. 네. 비트코인도 1억 2천이 붕괴됐죠. 근데 이더리움도 10% 넘게 빠지고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까지도 하락세가 굉장히 좀 크게 나섰습니다. 케빈 워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추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출연할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1월 말 2월 초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예. 그리고 섹터가 좀 뒤바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금, 은 가격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있던 종목이 바로 고려아연이었는데요. 차트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케빈 워시가 도대체 뭐길래? 예. 이분이 지금 이제 월가에서는 어떻게 추정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매파적인 인물이야 아니면은 도비시한 비둘기적인 인물이야 이거를 좀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예전 과거의 발언들 07년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막 금융시스템 붕괴된 상황에서 긴축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매파적이었거든요. 계속 매파적이었는데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대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또 비둘기적인 인물인가? 그러니까 이에 대한 뭔가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네. 과연 이 사람이 과연 매파적인 인물일지 아니면 굉장히 도비시한 비둘기적인 인물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혼란을 겪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고려아연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 은, 동 밀접한 연동 대장주가 고려아연이에요. 네. 그래서 금 올라가고 곤이 온스당 5,000불 넘게 올라가고요. 한돈에 90만 원 넘었어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찍으려고 하다가 밀렸고 은도 떨어졌죠. 왜 그러냐면 뒤에 아연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연이라고. 아연을 만들면서 추출되는 이 물질이 금도 나오고요. 금가루 나오고 은가루 나오고 구리까지 동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작년 기준 고려아연이요. 매년마다 금 같은 경우에 얼만큼 가치로 추정했을 때 얼만큼 생산하는지 아세요? 이 금 가루 모아가지고. 얼마큼이요? 예. 놀라지 마세요. 8천억입니다. 금 가루 가격만 이거를 공인비 들여가지고 하면 빠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올라간 거죠. 이때 당시는 왜 올라갔을까요? 미국 재련소 관련된 투자. 거기다가 이제 MBK 파트너스 막 난리치고 막 해가지고 반대하고 하니까 막 주가 급락 나왔다가 결국 이렇게 해서 전고점 넘어갔었잖아요. 200만 원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쉽게 얘기해서 자막도 명확하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금은이 같이 빠지면서 케빈 워시가 긴축할 거 아니야?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 반대하는 인물 아니야? 그러니까 금은 원자재, 코인 먼저 무너지면서 미국장도 같이 하락이 나왔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 여파를 우리나라 증시가 받았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금은으로 올라갔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이 코너뿐만 아니라 다른 코너 그리고 공개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죠. 네. 반중국 공급망 대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장대 한번 나올 때 물론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되겠죠. 중간에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금은 가격 지금 반등 리바운드 나오고 있으니까 기술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요.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이 좀 줄였다가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때 반중국 공급망 대장 역할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관련된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아연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흐름 지켜보다가 한 번 더 장중 급락이 나오면 그때 그쵸? 한번 매수의 기회 잡아보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오늘 주가가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이 또 매수 기회를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다 빠졌죠. 2차 전지 다 빠졌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장 초반에 증시 반등 나오다가 쭉 빠졌고 마이너스 마감했고요. 에코프로비인도 빠지고요. LNF도 빠지고요. 다 빠졌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둔화. 지난주에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기차 캐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중간에 계약 취소되는 부분들 12월 달에 이제 2차전지 주주분들, K배터리 주주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좋다 했고 다 올라왔죠. 네,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캐진으로 이렇게 주가를 뺐단 말이에요. LG엔소, 이연타, LLF, 테슬라 샘플만 공급했던 이력만 부각 나오면 계약 취소 거의 계약 취소죠. 세 번째, 네 번째가 뭐죠? 포스코 퓨처엠도 실적 확 줄였단 말이에요. 네. 지난주에 IR 하면서 했지만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뭐죠?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LFP 쪽의 사업의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증설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이니켈 기반의 양극재인 NCM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좀 더 싼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 LFP 배터리로 갈아타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죠? 왜 갈아탈까요? 북미 지역의 ESS와 이런 부분들을 좀 조합해서 수주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구조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전기차 캐즘으로 하락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등 나왔죠. 이거 왜 올라갔어요? ESS 관련된 부분들하고 휴머로이드 동력 배터리 필요하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에코프로는 막 여기 신고가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지금 보게 되면요. 시장이 떨어졌어. 시장이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5% 빠졌어요. 이 종목 코스피 200 종목이죠. 5% 정도 넘게 급락 나고 사이드카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2%밖에 안 빠졌네.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좀 선방을 했다. 그렇죠. 굉장히 선방을 한 거죠. 단기 추세 무너졌습니까? 추세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다시 단기 고점 넘어갈 때까지 보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물론 시장이 계속 뭐 미국장 급락 나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밀려요. 네. 밀립니다. 근데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내일 기술적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전반 증시가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큰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장이 뭐 마이너스 3% 4% 급락 나오지만 않는다면 웬만한 기술적 반등 나올 것이다. 그럼 반등 나올 때도 수익 실현해도 되니까요. 계속해서 제가 이런 구간에서 많이 강조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 퓨처엠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요. 최소한 못해도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거죠. 지금 막 급하다고 무섭다고 패닉셀링하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LF 배터리에 대한 사업 구조 전환이겠죠. 이 정도로 포스코 퓨처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오늘 약세작 안에서도 나름 잘 네. 선방해 줬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 저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십시오. 시가총액 상해 종목 다 파란불로 마감했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까 많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매니저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오늘 속보가 떴었습니다. 2시 한 50분 정도에 오후 2시 50분이죠. 14시 50분 정도에 어떤 속보 떴냐?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 투자가 코스피를 5조 넘게 매수했다. 네. 이런 소식이 좀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 금융 투자가 싹 다 팔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삼성 SK하이닉스 추천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잘못 샀다가 긴 시간 물려있는 시간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2년 전도 그랬고 5년, 6년 전, 2020년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하락 나왔죠. 삼성 SK하이닉스. 금요일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4% 가까이 급락 나오다 보니까 하락이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나오는데 자, 그럼 살까요 말까요? 네, 단기 트레이딩이 좀 자신이신 분들은 저는 사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단기 5일 이동평균선 자체가 이미 좀 많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라면 최소 못해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에 사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0만 원 초반에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지금 두 종목이거든요. 위에가 삼성전자고 아래가 SK하이닉스인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요. 내일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반등이 막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반등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한 절반 정도의 반등 구간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빠진 폭에. 고점에서 빠진 폭의 반 정도. 그거를 뭔가 내가 저가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나 단기 트레이딩 자신 없고 나 직장인이고 장사하는 사람인데 나 운전하는 사람인데 나 하루 종일 계속 못 봐.
이러시면은 저라면 조금 기다리셔도 된다. 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 갑자기 흔들리는 게 심상치 않았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1월 말 2월 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요. 방송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시간타임.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에서 미국 증시가 끌어올렸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뭐가 저평가 받다고 했댔어요? 메타 플랫폼스라든지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저평가인데 이게 네. 지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었어요. 예, 그거를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라는 점.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만 보고 대응하시면 좋다. 하지만 이거를 뭐 길게 끌고 가는 거는 저라면은 요 선 그어드린 기술적인 지지 라인 여기 오면은 매수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리해서 쫓아가는 거 뭐 또 좋지만 내가 원하는 가격 올 때까지 그냥 활시를 당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예, 50보 안에 사냥감이 들어오면 활시를 당기면 되잖아요. 근데 50보 밖에서 활시 당겼다가 호랑이가 접근하는데 그럼 잡혀 먹어요. 사냥꾼이.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지난달에 이제 2월 초부터 증시 흐름이 좀 바뀔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만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보수적인 접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살펴봤고요. 이제 미증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월시 쇼크가 정말 강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떨어졌고 매파적인 인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네, 맞아요.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 참 헷갈린데요. 맞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아까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이 인물이 사실은 이제 경제 정책과 밀접한 연동이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잘 쉽게 해서 이렇게까지 틀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많이 이제 반대로 경제 상황과 증시 상황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약간 이제 의심론이 많이 펼쳐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이버에다가 이제 네이버에 신고해서 검색하시면 밴드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케빈 워시의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밴드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매니저님 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테고요. 나스닥 지수도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이 나스닥 ETF 네. QQQ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매니저님 그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QQQ를 매수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강한 이제 레버리지의 민족이다 보니까 네. 두 배까지도 사실은 레버리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3배, 뭐 5배, 뭐 추종, 막 이런 건데 TQQ가 대표적인 상품이죠. 자, 이 종목은 이제 1% 올라가면 나스닥 100 지수가 1% 올라가면 추종에서 1% 올라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요. 자, QQQ는요. 지금 이제 밀리고 있어요. 미선물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 대비해서 어떻죠? 박스권이죠. 보시면 왔다 갔다 여기서 박스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성악개미 분들은 주식하기가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네. 예, 올라가다가 수익 좀 반납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긴 박스권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색깔이 바뀔 수 있는, 섹터가 좀 바뀔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많이 치고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반대로 보게 되면은 SOXX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iShares ETF라고 있는데 이게 1%로 1%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나스닥 많이 쉬어갈 때 올랐네요. 어떻죠? 이게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이게 반도체 ETF예요. 똑같이 QQQ랑 똑같은 상품이겠죠. 그러면 이 색깔이 바뀌는 걸 우리가 좀 구경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번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몰트봇이라고 해가지고 AI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애플에서 만든 미니북이죠. 미니 애플 미니북 여기 연동해서 진행돼서 아마 애플을 중심으로만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 오늘 하락을 좀 방어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당분간은 QQQ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박스권 상단 왔다 갔다 트레이딩 정도다. 크게 뭔가 떨어질 일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방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언제까지죠? 2월 2일이니까 2월 셋째 주 금요일 날이 미국의 2월달 옵션 만기 날입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재미없을 거다. 빠지면 빠졌지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증시 상담까지 또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제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 가면 자세한 내용 만나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케빈 워시 관련돼서 이제 과거 내용들을 한번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PPT로 한 3장짜리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케빈 워시가 저는 도비시안, 비둘기적인 인물입니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다시 안정화됩니다. 네. 근데 언제 등판할지가 모르잖아요. 왜 연준 파월 의장이 5월 15일까지만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케빈 워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에 신광선 검색하셔서 밴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광선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광선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